이어서 네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HRD 포럼 선정 우수 프로그램 운영 두 번째 사례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세대 격차 해소를 위한 리버스 멘토링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조직문화혁신 그룹의 서원아 사원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서은아라고 합니다. 저는 조직문화혁신그룹에서 교육과 조직문화를 담당하고 있고요. 리버스 멘토링을 지금 3년째 기획하고 운영해 오고 있어서 저희 회사의 운영 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발표는 저희 회사 소개 먼저 간략히 드리고 나서 리버스 멘토링을 어떻게 추진하게 됐는지, 그리고 간단한 개요와 함께 운영 프로세스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나서의 소통 효과, 그리고 구성원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전에 미생 떠올리시면 그 원 인터내셔널의 모태가 됐던 회사이기도 하고요. 주로 무역, 자원 개발, 인프라 개발 및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임직원 수는 국내는 1,300여 명, 그리고 해외는 8,000여 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매출로는 33조, 영업이익 5,854억 원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주요 연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 대우에서 시작을 해서 2010년도에 포스코 그룹으로 편입을 했고요. 사명이 조금 여러 번 바뀌었어요. 16년도에 포스코 대우로 사명이 변경되었고, 지금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9년도에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전 체계는 종합사업회사의 도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요. 저희 조직 문화를 어떤 컨셉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지부터 말씀드리면서 리버스 멘토링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기존 제도 효율화와 신설, 그리고 MZ세대 소통, 리더십 강화, 그리고 협업 문화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제 이야기 풀어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임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냐 라는 관점에서 제도 효율화 쪽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스마트 오피스라고 해서 저희 거점 오피스를 서울에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점 오피스를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고, MZ세대 소통 그리고 리더십 강화 측면에서는 경영층의 직접 소통인 사장님의 타운홀 미팅, 그리고 본부별 타운홀 미팅도 진행을 하고 있고, 협업 문화 측면에서 감사 편지 전달, 인터땡스,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밥상 토크인데요. 부서 간의 소통을 좀 도모하는 그런 캠페인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재 육성 측면에서 영보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더 시간이 남으면 돌아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버스 멘토링 추진 배경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리버스 멘토링을 하게 됐냐? 저희가 20년도에 추진을 하게 됐고 기획을 하게 됐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그 시점에도 사원으로 입사를 한 시점이었는데, 경영진 분들이 대부분 이제 젊은 직원에 대해서 배울 때 주로 강의 아니면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서적을 통해서 그 세대를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1대 다의 소통, 중식 간담회 또는 타운홀 미팅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은 피상적인 대화가 오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봤을 때도 굉장히 MZ세대를 획일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되게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자기 할 말은 하고, 근데 제 주변을 둘러봤을 때 다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윗분들이 젊은 직원들을 이해하려면 개별적으로 좀 다가가서 좀 심층적인 소통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리버스 멘토링을 추진을 하게 됐고, 그리고 90년대생이 점점 사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경영진의 젊은 세대 이해뿐만 아니라 젊은 직원들도 사실 윗분들이랑 소통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선배 세대한 이해를 하고 싶은데 매번 대면 인사만 하고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조금 우리 용기 내서 한 발 다가가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좀 수평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보고 리서치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멘토링 니즈 확인입니다. 두 번째는 자발 참여 원칙, 그리고 세 번째는 멘토 부담 완화예요. 일단 첫 번째로 멘토링 니즈 확인은 멘토링을 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없으면 이 멘토링이 유명무실하겠다는 판단으로 이제 이 기획을 하기 전에 임원분들 그리고 90년대생 사원분들이 실제 이 멘토링에 있다면 하고 싶은지를 좀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90년대생 사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니어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건 좀 수월했고, 임원분들한테도 제 직속 실장님한테 이제 찾아가서 혹시 뭐 평소에 90년대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뭐 소통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이런 걸 여쭈면서 뭔가 다가가고는 싶은데 이게 공간도 구분되어 있고 직급도 구분되어 있어서 서로 다가가기가 어려웠구나. 그럼 좀 이분들을 연결시키는 장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확신이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발 참여로 이 멘토링을 지금 4년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제일 키포인트가 소통에서의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멘토링을 멘토를 해주세요 또는 멘토링 받으세요 하면 일단 조금이라도 하시고 싶었던 분들도 뭔가 반감이 생기게 될 것 같다는 생각하에 무조건 멘토 멘티를 전원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리버스 멘토링을 했을 때 무조건 임원분들을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멘토분들, 주니어 직원분들 과연 좋아하실까? 이런 우려감이 많이 있어서 멘토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에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서 이 부분들은, 이 지원 사항들은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 계율을 간단하게 말씀 먼저 드리면, 임원 멘티를 먼저 접수를 받게 됩니다. 실장님들, 본부장님들한테 쭉 메일을 드리고 신청해 주세요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임원 멘티 산하의 주니어 분들한테 이제 또 별도 메일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뭐 3, 4분, 4, 5분 매칭이 들어오면 멘토 OT를 진행하고 이제 팀 활동이 시작됩니다. 저희는 4개월 동안 5회 팀별 모임을 가지게끔 안내를 드리고 있고, 저희는 크게 3가지 테마 풀만 제공을 해드려요. 활동 풀을. 가치관, 소통, 디지털, 비전, 커리어. 지금 이 3기에서의 비전, 주제 풀이 이렇고요. 그 하위의 상세 계획들은 팀별로 자유롭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강조드리는 게 사무실 밖의 공간에서 근무 시간 안에 진행하시는 걸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근무 시간 외의 시간으로 저녁 시간까지 멘토분들을 할애하게 되면 일단 이 멘토링이 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근무 시간 내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3년 동안 이 멘토링을 이어오고 있어서 20년도부터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1기 20년도에 처음 도입했을 때는요. 실장님들 대상으로, 사원분들 대상으로 멘티, 멘토 접수를 각각 받았고, 그 주제는 가치관, 소통, 트렌드 체험, 조금 일반적인 주제로 먼저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MBTI 퀴즈 하고 신조어 맞추고, 그리고 좀 핫한 공간들 가서 소통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지원 사항으로는 가치관 질문 카드를 제공드리고, 멘토링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면 되는지 그거 안내 드리고, 활동은 인스타그램으로 팀별로 활동을 공유하시게끔 안내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2기로 넘어가서 21년도에는 본부장님까지 그 멘티의 풀을 더 확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거의 대부분의 본부장님 다 신청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랑 그 지원 사항이 좀 달라졌는데요. 이게 처음에 1기 때 진행을 해보니
멘토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디지털이더라고요. 90년대생이 제일 잘 코칭할 수 있는 영역이.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측면을 좀 더 강화해서 실장님, 본부장님들의 좀 디지털 리더십을 강화시켜 드리자. 이렇게 해서 한 테마를 더 추가했고, 그리고 중요 1기에서 많이 나왔던 멘토들의 VOC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실장님들한테 뭘 가르쳐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여러 팀에서 봤던 사례들을 좀 모아서 그걸 노션 형태로 매뉴얼로 제공을 해드리자. 해서 좀 활동 주제별로 어떻게 어떤 활동들을 하면 되는지를 집대성해서 이 협업 툴로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이건 뒷부분에서 제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3기로 넘어가서 올해는 리버스 멘토링의 이름을 조금 바꾸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코 멘토링이라고 해서 이제 임원분들도 멘토가 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임원도 주니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주자. 2기까지 진행을 해보니까 주니어 직원분들이 내가 멘토로 참여했지만 나도 많이 배워갔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서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거구나 해서 코 멘토링이라는 쌍방향의 멘토링을 좀 확장을 시키게 됐고요. 지금은 실장님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니어 멘토는 사원에서 대리까지 또 확대해서 지금 4개월째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분들이 멘토로 참여하시는 만큼 활동 주제도 비전과 커리어 쪽을 한 테마를 더 추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MS 팀즈라고 전사 같이 쓰고 있는 협업 툴 거기에서 활동을 공유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은 오히려 사원분들 중에서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공유가 어렵기도 했는데 팀즈는 이제 전사 구성원들이 다 보실 수 있어서 댓글도 달고 서로 뭐 하트 공감도 누르고 좀 공유하기가 더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 프로세스로 넘어가서요. 저희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여자 모집 단계, 운영 단계, 랩업 단계입니다. 일단 참여자 모집 단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임원 접수를 먼저 받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때 임원분들이 메일로 멘토링을 통해서 뭘 배우시고 싶으신지 또 90년대생에 대해서 어떤 게 궁금하신지를 기재하시게끔 안내를 드리고 이제 신청이 다 모이면 각 임원 소속 산하의 90년대생 분들한테 쭉 다 메일을 뿌려요. 그러면 거기서 사원 대리님들이 신청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때 관건이 본인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주니어 분들이. 왜냐면 이게 팀 매칭 하게 될 때 좀 용이하게 사용이 되는데 3명, 4명보다 더 많이 신청하시는 조직들이 있어요. 막 5명, 6명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데 이게 멘토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숫자가 많아지면 소통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딱 1대3, 1대4가 이상적인 소통하시는 인원이어서 5명, 6명의 멘토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 주니어 분들이 본인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주신 걸 그 실장님한테 블라인드로 드리고 선택하시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리면 저희 모집할 때 모집 안내문과 그 밑에 있는 자신을 나타내는 키워드 어떤 것들을 적었는지 실장님한테 전달을 드리면서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 단계로 넘어가면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니어 멘토분들은 이제 한꺼번에 대강당에 모여서 안내를 드리고 임원분들께는 따로 티타임 가지면서 활동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별 활동 시작하실 때 제가 이제 주관부서 담당자가 한 분 한 분 다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수시로 팀즈 활용하셔서 활동 끝날 때마다 올려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멘토분들한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활동 보고서는 없이 그냥 수시로 활동 인증샷과 소감 정도만 남기는 형태로 활동 보고를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피드백 설문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면 소통을 계속 하다 보면 실장님, 임원분들, 주니어분들이 이게 서로 친해지고자 모였지만 또 못 전하시는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익명으로 주관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상호 피드백하는
카드 뉴스를 또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활동 공유했던 사진과 저희 오리엔테이션 사진, 그리고 중간 피드백 정리해서 공유드렸던 카드 뉴스 사진입니다. 그리고 랩업 단계로는요, 저희 수료식을 마지막에 진행을 합니다. 멘토분들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활동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격려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인 동시에 팀별로는 활동을 했는데 사실 팀 간에는 교류가 거의 없었어서 이 수료식 때만큼은 서로 팀끼리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시 좀 소회를 공유하고 또 팀 구성원들끼리도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내 구성원들한테도 브이로그 또 사내 웹진 기사 형태로 리버스 멘토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유를 드리고 최종 만족도 설문을 하면서 이 멘토링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저희 수료식 사진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수료증 같이 드렸고 작년에는 코로나가 너무 심했어서 뭐 50몇 분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할 수가 없어서 메타버스에서 수료식을 진행을 했고 또 20년도 초기에는 브이로그 형태로 저희가 활동 쭉 스케치 영상을 찍어서 전사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팀별 활동 사진을 갖고 와봤는데요. 뭐 저희 송도 본사가 송도에 위치해 있어서 센트럴 파크에 가서 이제 이야기 나누시거나 아니면 뭐 인생 네컷 찍으시기도 했고 그리고 요즘에는 대면 활동들이 많아져서 원데이 요가 클래스 아니면 원데이 핸드드립 클래스 이런 것도 많이 가시고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코로나가 심했어서 온라인으로도 많이 만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멘토분이 주도하셔서 이게 되게 MZ세대 사이에서 유명한 유튜브 콘텐츠다 하고 실장님이랑 같이 좀 공유하고 소감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MBTI 같이 온라인에서 해보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료식도 작년 올 그 메타버스 수료식이 되게 재밌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게더타운 다들 써보셨죠? 그 게더타운에 이제 활동 사진들을 곳곳에 심어두고 또 활동 소감 적을 수 있는 그런 게시판도 마련해놔서 이제 각 아바타 움직이셔서 이제 본부장님, 실장님들도 직접 참여하셔서 아바타로 움직이시면서 같이 저희 활동했던 갤러리 워크 하시고 또 팀별로 뭐 미션도 수행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활동 주제는 가치관 소통, 디지털 리터러시, 비전 커리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테마풀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그 번외로 실별 액션 플랜 수립이라는 꼭지를 추가를 했어요. 이건 이렇게 서로 좀 친목도 다지고 그 계층 간 소통을 해서 가까워졌는데 이걸로만 끝나기 너무 아쉽다. 그 상하간 90년대생 그리고 경영진 간 친해진 그걸 좀 이용을 해서 실별로 또 그 조직 안에서 일하는 방식이 좀 변할 수 있게 긍정 문화를 더 확산을 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안내를 드렸던 건데 이제 임원 멘티분들한테 과제를 지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멘토링을 했고 서로 어떤 세대 간의 어떤 것들이 좀 애로사항이었는지 공유를 했으니 우리 실에서는 이런 걸 조금 더 개선을 해보자 해서 임원 멘티 분들한테 실천 액션 플랜을 2-3가지를 과제로 지어드리고 또 그 이후에도 잘 실천하실 수 있는지 실천하고 계시는지를 주니어 멘토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원 사항에서 이제 노션 보여드리면서 그 실변 액션 플랜들이 어떻게 수립되는지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리버스 멘토링 지원 사항으로는 이제 저희가 멘토링 키트라고 해서 노션 멘토 매뉴얼과 가치관 질문 카드를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 노션 홈페이지 이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면 제가 활동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멘토분들이 다 보실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액션 플랜 수립이라는 활동을 하시게 될 땐
뭘 하시면 되는지, 왜 하는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를 이렇게 스텝별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별 액션 플랜이 나왔던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뭐 향후 유연근무 정착을 위해서 직책자가 오픈마인드 할 수 있도록 7일 주간 회의 시 논의의 장을 만든다. 뭐 이런 액션 플랜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새로운 호칭을 지정하는 어떤 날짜를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멘토 매뉴얼을 드리면서 멘토분들이 훨씬 좀 부담을 덜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니어 멘토 회의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뭔가 이야기하기가 껄끄러운 주제들이 있을 때는 저희 담당자 불러주세요. 저희가 가서 패실리테이팅 역할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서 저도 수시로 참여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라운드를 또 사전에 세팅해두는 게 되게 중요한데, 활동 전에 멘티 멘토분들이 그라운드를 세우시고 거기에 이제 사인하시면서 멘토링을 시작할 수 있게끔 안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라운드 룰은 이렇게 생겼고요. 뭐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며 활동 시간을 준수한다. 수평적인 소통 지향하면서 집무실 외 공간을 적극 활용한다. 또 피드백 주고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디폴트의 그라운드 룰을 먼저 제공해 드리고 실별로 자유롭게 또 수정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본부별로 실별로 액션 플랜이 수립된 건 이렇게 옆에 아웃풋으로 따로 결과 정리를 해서 그 본부 실의 직원분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어나운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공유는 팀즈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 멘토님들이 주니어 멘토님들이 올려주실 때도 있고 임원분들이 올려주실 때도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사진과 어떤 활동 하셨는지 그리고 소감도 같이 적어서 올려주시면 그 밑에 다른 구성원분들도 댓글을 달아주시고 하트도 눌러주시면서 잘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더니 효과가 어땠냐 많이 궁금해들 하실 텐데요. 일단 20년도 때는 멘티 실장님들 9분과 멘토 31분 참여하시고, 실제 멘토링 하기 전과 후에 그 상대 멘토 또는 멘티에 대해 느끼는 유대감 또는 소통 정도가 얼마나 늘어났다고 생각하셨냐 여쭤봤을 때 36점이 더 향상이 됐고요. 프로그램은 추천하시냐 했을 때 20년도에는 84점이었었습니다. 근데 21년도에는 대폭 95점으로 향상이 됐었는데, 21년도 때 이제 추가된 게 멘토링 매뉴얼이랑 그 실별 액션 플랜 수립이었었어요. 그 액션 플랜을 실제 같이 토론하고 그걸 임원분들이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원분, 주니어 직원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내가 낸 의견이 바로바로 이렇게 실천되는 모습들을 봐서. 그래서 그 부분들이 프로그램 추천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실제 인터뷰하면서도 구성원 반응을 살펴보았는데, 주니어 멘토분들이 실제 내가 더 많이 얻어갔다. 윗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심층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더 배워갔다. 또 사실 말랑말랑한 소통만 했었는데 업무 시간에 뭐 내가 보고할 때 또는 회의할 때 실장님을 대할 때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하게 됐다. 이런 긍정적인 업무적인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다 신청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서 직접 진정성 있게 경청하시려고 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원 의견을 수용하시려는 모습들이 좀 감동적으로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임원분들도 그전에 90년대생 조금 어렵기도 했고 그 책에서만 봤을 때 너무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럴 것 같았는데 뭐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신뢰가 두터워졌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IT 관련 코칭도 매우 유익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저직급 사원들의 애로사항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규모 소통 간담회에서는 직접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1대3, 뭐 1대4 이제 소규모의 자리에서는 좀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면서 더 그들의 위치를 이해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코멘토링을
5월부터 시작해서 8, 9월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요. 이제 내년에도 이제 더 정례화해서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온라인이나 뭐 현장에서 전달 주시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줌 채팅창을 보고 지금 질문이 좀 여러 개 들어와 있는데요. 네. 가장 먼저 질문 들어온 게 그 금호 PNB 화학 안수빈 대리님께서 그 아마 이거 동기 쪽을 한번 여쭤보신 것 같은데 리버스 멘토링 니즈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사원 그리고 하위 직원들이 진정으로 이걸 하고 싶어 하셨는지 혹시 부담은 따로 뭐 갖지는 않으셨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물론 처음에 얘기 꺼냈을 땐 다들 "헉, 그걸 어떻게 해?" 하는 반응이었는데 일단 제가 뭐 담당자이기도 했고 실제 임원분들이 그런 니즈가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많이 좀 설득을 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윗분들도 우리를 되게 알고 싶어 하고 사실 그렇게 이 멘토링 자체가 심각한 게 아니야 이렇게 완전 많이 판을 깔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별개로 그런 뭐 이렇게 놀라시는 반응들도 있었지만 그냥 되게 재밌겠는데 이런 좀 흥미로워하는 반응들도 꽤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다들 네, 참여해 네, 주셨던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태광산업의 이면님께서 주니어 멘토 OT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는지요? 기간이나 진행은 자체로 진행하셨는지 혹시 사회 교육 기관 등에 좀 도움을 받으셨는지 여쭙습니다. 저희 OT는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1시간 반 짧게 대강당에서 진행을 했고 주니어 멘토분들한테 어떤 사항들 지원해드리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 주제 풀 정도 말씀드리고 사회 기관을 위탁해서 하진 않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도 김재영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멘토 매뉴얼에 자체적으로 구축하신 것인지요? 멘토들이 임원 대상으로 초반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일단 멘토링 매뉴얼은 직접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거고요. 1기 때 이제 한 사례들을 제가 이제 듣고 이런 주제들 공통적으로 나오는구나를 파악해서 이제 제가 직접 작성을 해서 안내를 드렸고 이 노션이 협업 툴이어서 공동 편집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멘토분들도 그때그때 수정하고 또 추가하실 수도 있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협업 툴이고 처음에 사원분들이 임원분들을 대하기 어려워하시지 않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잘 굴러갔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처음에 신청자를 받을 때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임원분들을 대할 때 큰 두려움은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 좀 답변이 좀 되셨는지요?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런 채팅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질문을 받고 이것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